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폭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일봉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이 9,386선이었는데요. 오늘로써 6,800포인트대까지 밀리면서 고점 대비 코스피가 마이너스 27%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바닥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급락세가 발생을 하면서 어디까지 하방을 좀 둬야 되나 생각이 깊어지고요. 코스피가 역대 최저 PER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PER이 지금 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너무 꼬이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참 좋은 출발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도체 소보장의 급등세가 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4%대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 현선물 손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금요일부터 다시 팔자세를 보이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팔아치웠죠. 외국인 다만 선물에서는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순매도가 더 강했습니다. 현물에서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2조 4천억 원대 밀렸는데 기관 중에서도 이 투신 매물이 오늘 가장 크게 시장에 출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투신 매물이니까는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몰린 이 펀드 쪽에서 사모펀드나 펀드 쪽에서 오늘 매물이 많이 출회된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물량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 동반 순매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시총상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볼게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오후 7시 45분에 오늘의 최저점을 터치하면서 하이닉스가 180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18% 급락하면서 128만 원대 터치했고 삼성전자는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25만 7,5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로봇단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LG전자만 그나마 좀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오후에 그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에서 그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SC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0%대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밀렸는데 다행히 알테오젠이 가진 그 알트비사의 기술이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되면서 낙폭을 줄인 겁니다. 바이오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것이 느껴졌던 오후장이었어요. 제 포트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계속 밀리네요. 제가 중간에 한번 수익을 내고 이제 비중을 확 줄였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 22만 원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추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삼성전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상승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14%대로 떨어진 상태고 APR과 기아가 좀 그나마 잘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D&D파마텍이 마이너스 15%대로 아직 하락률 2자릿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전선주 제가 사실은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근데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2자릿대 하락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 시선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 시선은요. 일단 현금 확보는 필수고 이제는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할 때다라는 내용입니다. 추세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권에 접어들었냐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비중 축소를 주식시장에서 해나가야 하는 때인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예, 반등이 절실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맞았습니다. 과연 이 월요일장 어떻게 대처해 나갔어야 하는 걸까? 남은 일수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저희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만 서재홍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거운 장 속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시선 강탈을 또 찾아와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정말 어렵고 정말 뭐 40년 투자하신 분들도 처음 맞는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서 어떤 긴급 진단이 필요한지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보다 더 하락폭이 깊었던 이유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거기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내용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기 공급 대학 때문에 결국은 다시 상승 쪽으로 실적이 올라갈 것이지만 2분기는 좀 이례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또 오후에 메타에서도 4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더 감행할 거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반도체가 상방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재가 계속 있고 계속 업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급이 계속 밀리는 건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리포트 봤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는 또 그러고 목표가는 380만 원입니다. 지금 그쵸? 380만 원 가주면 너무 땡큐죠. 근데 일단은 오늘 이제 한 3일 정도 해서 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밴드가 되게 넓습니다. 18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밴드가 굉장히 넓고요. 180만 원 이제 제시한 증권사는 이제 BNK 투자증권인데 사실 이 증권사의 그 담당 애널리스트든 80만 원, 하이닉스 80만 원 갔을 때부터 고점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 지금 계속 그냥 똑같은 이야기, 그냥 인디언 기우제식 리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맞춘 게 아니라 사실 뭐 엄청 높아서 맞춘 게 아니라 당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때문인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 한국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의 신뢰성은 또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메리츠 이제 증권의 일부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포커스 맞추면 지금 국내 부분들은 다 논외로 하고 수급적인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수급 고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하이닉스 ADR까지 상장이 되어 있으니 국내 혹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하이닉스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 오히려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 변동성이 적은 ADR 쪽을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이닉스가 이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본주를 매도를 하고 레버리지를 사야지. 왜냐하면 주당 가격이 워낙 크니까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많아. 사실 진짜로 외부적으로는 악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피크아웃의 논란은 이미 지난주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냥 완전히 수급 고임의 극에 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은 뭐 반도체를 손절한다. 저는 반도체를 손절할 거면 저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 또한 7월에 또 역대급 실적을 뿜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반도체를 포기하는 거는 너무 늦었고 손절할 거면 사실 그 위에서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코멘트를 좀 강하게 드리면서 사실 오늘의 하락은 조금 뼈 아픕니다. 이제 좀 위험한 구간까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주봉 21선이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의 이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주봉 21선을 지지를 하는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어차피 버티고 있었던 거 최대한 오래 버텨야지만 저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당국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빨리 해결이 나야지만 조금 이제 시장의 혼조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레버리지 ETF 상품 때문에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수급의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는 시장인데 하루 빨리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관한 정책이 나와야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최근의 시장이고요. 제가 이제 쭉 섹터들을 보니까 이제 의외로 잘 버텨주는 섹터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도 되겠고 이제 금융지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51주 신고가를 경신한 시총이
큰 종목이 있습니다. KB금융이고 KB금융 이외에도 최근에 금융지주라고 붙은 종목들이 변동성 대비 너무나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장에 해지 수단으로서 포트에 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서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이런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금융주, 예를 들어서 가치주나 아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또 안정적인 그런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상 이미 뭐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뭐 KB금융이나 이런 대형 지주사들은 배당 투자에도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배당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배당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보면 그런 만약에 지주사 이런 은행 지주사나 이런 걸 본다면 뭐 BNK나 JB나 뭐 이런 조그만 종목들 바닥에서 충분히 일단은 배당도 한 4% 정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올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증권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한국금융지주나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수급도 양호한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은행보다는 지금은 은행은 한 박자 좀 늦은 것 같고요. 증권주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에서 개미들은 금융주를 안 좋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긴 한데 증권 중에서도 그래도 볼만한 쪽이 뭐 브로커리지 비용이 높은 키움이나 미래에셋 쪽이에요? 오히려 그런 쪽이 예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최근에 일단 요번에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삼성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 배당률이 제일 높은 건 NH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를 일단은 증권주에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팅에서도 계속 이제 마음 아픈 채팅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이제 너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말씀드리기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어떤 섹터가 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봤고요. 김재만 위원님께서는 화장품 섹터를 눈여겨보시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의외로 한국콜마도 강했고 또 APR, 코스맥스 같은 대형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APR 같은 경우 지금 또 월봉상으로 또 예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들 종목으로 지금 실적 플레이 가능한 건지 kin 건지 일단 코스닥 쪽의 지수를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주봉으로 이제 121선을 찍었는데 조금 세대 교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단을 차지했었던 2차 전지 바이오가 최근에 또 이제 계속적으로 침몰하게 되면서 그 수급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꽤나 단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이 하단에서 꽤나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7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거의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는데 단순하게 특정 일부 화장품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 더해서 그다음에 필러라든 여러 가지 이제 미용 약물들 더해서 이제 화장품 그냥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모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지금 만약에 코스닥 쪽에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소부장과 로봇 그 다음에 화장품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밸류 값을 쳐줄 수 있을 만한 실적 개선세가 보여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좀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뒤로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돌을 찾게 되려면은 지금 화장품 쪽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하고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밖에 수출하는 것과 안에서 소비가 되는 것 양쪽에서 모두 굉장한 소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해외에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파리 쪽, 특히 이제 프랑스 쪽 수출
뿐만 아니라 유럽향, 그다음에 중동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이란 관련된 중동 분쟁 때문에 이연된 매출과 이연된 수출량이 지금 확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코스닥 쪽이 그래도 너무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이제 작은 섹터를 공략해 보시려고 하면 지금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시는 게 지금 유의미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안에서는 화장품 쪽 유력하게 보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서재용 의원님께서 해운주를 들고 와 주셨는데 사실 해운주는 사실 항상 투자가 뭔가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섹터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짧게 보는 섹터인데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 예전에는 테마주로서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 문제 생기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중동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런 운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해운주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친환경 이런 선박 규제에 대한 부분, 친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노후선에 대한 부분이 퇴출이 되면서 공급단에서의 그런 과잉은 어떻게 보면 좀 자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공급이 좀 자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하방 경제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이제 AI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제 AI 투자에 대한 부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이 이제 공급의 운임이 계속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상 물동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해운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업황이 오랜 기간 동안 좀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해운주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운주라는 섹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AS 한번 해볼게요. 일단 김진만 위원님께서 오늘 한양 ENG하고 K시텍 봐주실 예정인데 오늘 그 아침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보장단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었고 박스권 상단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안정적인 흐름으로 거래 마쳤고 K시텍도 최근 신고가 터치 후 계속 조정받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두 종목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오늘 사실 장초부터 해서 소부장 쪽이 꽤 강했습니다. 네.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에 코멘트 드렸던 뭐 한양 이인자라든지 온테스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잘 버텨서 양봉에서 좀 마감을 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P에서 Q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증설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소부장 쪽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빠질 준비는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스토리상 이제 펩 투자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클린 룸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뭐 순서상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아침에 한양 ENG 같은 클린 룸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일부 좀 윗꼬리가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턴할 때 일단은 가장 상단에서 매물대가 적은 쪽에서 먼저 시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양 ENG 같은 클린룸 관련주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시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만약에 또 결국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국내 또 소부장 업체들은 다시 한번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시텍처럼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말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소부장 쪽에서 살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드 그다음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서재용 의원님의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화장품주가 오늘 정말 좋았고 특히 대자
시장은 한국콜마로서 오늘 정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애프터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 1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13만 원대의 목표가 상향해 주셨잖아요. 정말 아쉽게 한 5천 원 정도 좀 모자랐었는데요. 계속 들고 가면 13만 원 터치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13만 원까지 3,300원 부족했었는데요. 일단은 13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무난하게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 차트상의 모습, 모든 게 다 일단은 완벽한 그런 모습이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콜마만 좋은 건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모두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에 그래도 좀 덜 영향을 받는 이런 화장품 섹터, 그러니까 실적을 근간으로 하고 수급까지도 들어온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보신다고 하셨고요. 셀트리온까지 추가적으로 리뷰해 주세요. 사실 바이오는 좋지가 않습니다. 바이오 투심 자체도 워낙 안 좋고 수급도 계속 좀 밀리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그래도 빠지는 모양은 아니고 잘 버텨주는, 옆으로 횡보하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제쯤 좀 강한 여력이 나타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빅파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서 계속 사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이 투심이 좋지 그런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지수 방어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원래 지수 방어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모습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급이랑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한 종목들을 전부 다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내일은 꼭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꼬여있는 수급이 풀린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빛을 발할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간단하게 관심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만 위원님부터요. 이쪽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LNC 바이오 네. 가져와봤고요. 이제 고부가 가치 스킨 부스터인 리투가 이제 최근에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파마리서치의 리주란도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리투 쪽이 좀 덜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효능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대체제로서 침투율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 중에 고민했습니다. LNC 바이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휴메딕스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전에 위고비 때 블루 MT 개딱에 굉장히 핫했던 것처럼 분명히 필러 쪽 수출 데이터가 워낙 독특하게 높게 나온 부분들 때문에 LNC 바이오가 일단은 그래도 시가총이 좀 커가지고 이쪽에 좀 우선순위를 좀 도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원래 관련돼서 조금 이제 좀 도의적인 부분들과 그다음 위생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조금 이제 법령에서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래도 이전에 약간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족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좀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1분기 LNC 바이오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다음 분기 또 계속적으로 흑자에 유지를 하거나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그래도 바이오 이름을 단 것 치고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타이트하게 6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하방은 좀 짧게 그다음에 그 상방은 좀 넓게 있는 종목이니까 관련돼서 9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정말 짧게 잡아주셨으니까 손절 라인 잘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에서 10만 원 돌파 시에는 12만 원까지 또 상단을 열어두셨습니다. 신중하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홍 의원님께서 오늘 해운주 가져오셨고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할인 지주에 인수된 이제 해운주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운송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의 비중이 40%, 장기 운송 계약이 40%, 영업이익이 60%를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LNG선에 대한 부분,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LNG선 열척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SK 해운한테 일단은 VLCC 열척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그 계약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또 수익에 대한 부분, 탱커 쪽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NG 선에 대한 부분, 고정 수익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고정적인 부분, 거기다 또 이제 탱커 시황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탱커에 대한 부분도 시황이 좋고, 그리고 또 벌크, 예전에 이제 벌크 위주였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상 수익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펜오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예전에는 벌크 위주의 그런 해운주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6,100원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펜오션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 6,1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관심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많네요. 김진만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한국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원래 아침에 이제 갖고 나왔을 때는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원인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하락은 조금 저는 유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제가 제시드릴 예정입니다. 뭔가 희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명확해야지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과 멘탈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분명히 오늘 하락은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잊지 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증시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하락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서 임광빈 위원님과 시간 함께할 예정이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선강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13%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13%씩 급등할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TSMC를 생각했었을 때 대만의 TSMC가 대만 본토에 상장돼 있는 것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TSMC의 가격 차이가 한 10% 정도, 미국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갭을 띄워도 1에서 3% 정도 뭐 갭을 띄우면 만족할 수준이었는데 자, 주말 사이에 또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오늘은 유가 급등이 결국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는 이 상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밀어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처음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죠. 대체거래소 이후 9시 한 반까지는 그래도 시장 전체 괜찮았습니다. 삼전도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권이었고 우리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모두 다 플러스권의 종목들이 더 많았었습니다만 10시가 넘어가면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삼전 하이닉스의 매도량이 더 커지고 장중에 아시아시장에서 국제유가가 75불 가까이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단일 레버리지 변동성이 더 커진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오늘 증시의 이 방향을 만든 주범은 국제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유가가 한 68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달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크게 했었을 때 120불 가까이 갔었고요. 이후 68불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이제 서울에는 1,800원대 하는 곳도 생겨나고 1,800원에서 1,900원대를 휘발유가 리터당 이제 주유소로 가면 우리가 주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근데 오늘 실시간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74불 정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었을 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국제유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유가가 하락하는 그 자체가 증시의 반등 동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을 체크하실 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샌디스크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WTI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기준으로 76불이 지난주에 고점이었는데요. 75달러를 넘어가는 배럴당 75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아시아시장에는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76불을 만약 넘어가서 80불 가까이 간다면 증시가 또 발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7,000포인트를 깼습니다. 7,300 정도의 수준이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PER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7,300포인트 수준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어떤 주식이든 잡아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6,800포인트에서 마감이 지었죠. 자,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수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면 7,300포인트까지 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을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고로 단기간에 급락을 최근에 이제 했었던 2020년도에 코로나 장세 때와 비교를 해도 괜찮고요. 또 이보다 더 이전에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그리고 그 더 이전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종목들 또 차트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금융위기 때 차트와 지금의 시장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리먼이 파산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6개월 정도 이제 시장이 떨어졌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한가 변동폭이 15%였기 때문에 하한가를 간 주식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하한가를 갔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하루에 대형 주식들이 10% 이상 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소형 주식들이 하한가를 갔었고 이렇게 대형 주식들이 하루에 10%가 넘게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경기가 전체 이제 경제를 이제 봉쇄할 때 그때 정도 한 달 정도 주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졌지 지금은 뭔가 이유도 없고 명확한 명분도 없이 주식이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신용은 38조 원대 했다가 지금은 36조 원대까지 순식간에 떨어져 있죠. 우리 주시장에서 코스피의 3분의 1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신용잔고가
어제 놓여 있고 그 신용잔고가 10조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0%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15%를 하락했습니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매수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실 거고 또 기존에 보유를 해오셨던 투자자님들께서는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30만 원 이상, 하이닉스를 230만 원, 25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이걸 이제 손절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손절하게 되면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에서 손절을 했었을 때 이제 반등했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저녁에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서 WTI가 75불 이상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75불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자, KRX 시장 때보다 우리 이제 종목들이 더 빠진 주식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빠졌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려고 하는 모습이 KRX 시장에서는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까, 홀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님들께 먼저는 코스피 상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홀딩은 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입장이죠. 코스닥 주식들보다는 보다 더 코스피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고 또 코스닥의 시장 부양 정책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승강제 개편이 7월 달에 이루어질 줄 기대를 했었으나 그런 것들이 없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홀딩은 유지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자, 선도전기 첫 번째 AS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력기업 중에서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선도전기가 또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시장에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전체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6월 달과 6월 말까지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오를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올랐다면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는 삼전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섹터의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삼전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다른 섹터의 주식들도 순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전력전선 기업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게 선도전기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반등했었을 때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죠. 물론 이제 이 주식이 조금 아쉽게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지수의 영향으로 12% 정도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가 그동안 이제 이 주식이 지지라인을 만들고 또 반등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00원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죠.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홀딩 하시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을 한 5,200원이나 5,300원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서 매수하셨다면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라면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도전기와 함께 볼 수 있는 주식들이 있죠. KBI 메탈이나 대원전선 등도 있는데요. 그 관련된 주식들은 제가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AS는 여기까지 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일장 한마디입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주식시장은요. WTI에 달린 운명이 되겠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고요. 크루드 오일이 되겠습니다. 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방향이 좌우될 겁니다. 즉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WTI가 상승하게 되면 나스닥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아시아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겠죠. 자, 여기서 WTI가 75불, 76불을 넘어가면 내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WTI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 한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내일장은 WTI에 달렸습니다. 기름이 올라가는 게 중동의 긴장 상황을 더 이제 보여주는 시장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네,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안에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이 공화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어지간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은 방향을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란에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다가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흔히 타코를 한다고 하죠. 트럼프가 겁을 먹고 또 시장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이제 멘트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혹시나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타코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유가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가는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72불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요. 또 지수가 반등할 때 크게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할 때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떨어질 때 상승을 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 화면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크게 이제 테마주가 3개가 있는데요. 내일장의 전략입니다. 하락장이냐 상승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쪼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측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입니다. 자, 지금도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데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75불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꼭 전쟁 테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상승하는 섹터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이랬죠. 첫 번째는 애국 테마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 테마고요. 세 번째는 전쟁 테마입니다. 자, 이 애국 테마부터 잠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성기업이라고 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성기업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기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산물을 통해서 게살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 되는 이제 회사들은 상장 폐지 요건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락장 속에서 한성기업이 애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돈줄 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500억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을 때 한성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한성기업과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주식이 모나미라는 주식입니다. 모나미는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 이제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지소미아 탈퇴에 관련한 이슈 속에서 애국 테마로 모나미나 그리고 유니클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성통상이라고 하는 주식이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나미도 애국 테마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스피 주식이면서 아직 시가총액이 40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야만 상장 폐지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나 한성기업의 경우에 애국 테마 주식이다. 코스피 500억 미만의 시가총액은 상장 폐지 요건이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500억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파세코라고 하는 기업과 이제 신일전자라고 하는 이제 선풍기를 만들거나 또는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 선풍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이제 시장에서 하락장인 가운데 오늘 부각을 받은 것이고요.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해운 주식으로 오늘 상한가를 간 게 STX 그린 로지스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3월 달에는 흥하해운이라고 하는 주식이 급등을 했었고요. 또 STX 그린 로지스도 상승했지만
STX 그린오지스의 상승은 흥하이온보다 약했었습니다. 오늘은 흥하이온을 이기고 STX 그린오지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또한 유가 급등속에서 흥구 석유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볼까요? 네, 앞서서 이 세 개, 애국 테마와 여름 테마와 전쟁 테마는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지수 자체가 떨어질 때,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이 주식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하게 된다면, 즉 유가가 떨어져서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게 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급등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도드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전력전선의 대한전선, 대원전선, KBM메탈, 선도전기 같은 기업들을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또 로봇 주식의 현대차 그룹주를 볼 수 있겠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과 같은 주식들이 우리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볼 때 이제부터는 5%씩 반등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식시장은 유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셔서 쪼개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이 관련된 내용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방송 끝나고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요. 이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일 시장을 어떤 전략으로 취해야 되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무방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임광빈 시선 강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제 제목이 나가죠. 이유 없는 패닉 증시입니다. 신용이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변동성 장세,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선도전기라고 하는 주식을 말씀을 드렸죠. 선도전기와 함께 결이 같은 전선 주식의 대원전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익히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전선 주식인데요. 자, 근데 이 주식이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대 주주인 갑도물산이라고 하는 데서 최근에 8만 주를 이제 지분을 늘렸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갑도전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대원전선에 이제 물량을 늘리게 됐고요. 갑도물산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대원전선이 이제 5,000원권에서 10,000원대까지 온 이 상황에서 8만 주의 주식을 매수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한 가운데서 대원전선 코스피 주식이지만 4% 정도로 낙폭이 제한된 것도 반등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대 현재 박스권인데요. 자, 이 주식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14,000원을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8,5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제가 잠시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2,000원,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10,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시선 강탈에서 선택할 관심주는 없습니다. 내일도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대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장이 반등하길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